합시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가 40이고요. CD랑 AE가 같아지게 점 D랑 E를 잡았어요. 조용히 해. 너야? 그 다음 삼각형 CDE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선분 CD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로 잡습니다. 그럼 또 어디가 X예요? 여기가 X죠. 그럼 C2의 길이는 40-X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CDE의 넓이를 최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CDE의 넓이가 웬만하면 CD 길이 X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심각 60도니까 그냥 CDE는 벌써 계산이 되죠. X를 이용해서 2분의 1 X 40-X에 사인 60도. 그러면 4분의 루트 3이 개수고, 잘 들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0X지. 맞아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겠지. 자, 니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이제 고1 수학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 어차피 뻔해요. 나랑 공부를 계속 반복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이런 건 복습이 그냥 되는 거야. 제이, 태희, 은채, 봐. 축 어떻게 찾아요? 이걸 모르면 복습하라고. 모른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축 어떻게 찾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거야.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거야. 이렇게 20이에요. 근데 여기다 20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CD 길이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은 20이지, 그지?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수열 비상 1번에 15번. 잘 봐. 니들이 수열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잘 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마이너스 2AB는 이 순서대로 무선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유가 뭐지? 네가 대답을 하면 내가 수업을 하기가 싫죠. 이게 힘이 축축 빠진다고 해야 되나? 네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고 이런 게 내가 고맙단 말이야. 근데 대답을 하지 말까? 왜냐면 이유가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내가 힘이 빠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대답 기회를 막으니까 우리가 좀 다 물어보자. 네. 아니, 입을 10시간도 줄게. 근데 계속 얘기하지 마. 3시간을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다 물자, 알겠지? 이따가 말해 하면 또 말해요. 근데 다 물어 하면 또 다 물고. 알겠지? 그렇게 하자. 오, 좋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요거 2배 하면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연립을 못해서 못 푼 거 아니야? 자, B는 2A 플러스 2니까 요 B 자리에다가 2A 플러스 2 넣으시면 돼요. 자, 2로 한번 양변 나눠볼까요? 얘는
12. 얘는 A 플러스 1. 자, 자연수 AB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순열이나 조합할 때처럼 이걸 넘겨가지고 막 2차 방정식으로 푸실 필요가 없고, 자연수 정수 조건이나 보통 양수 조건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냥 12를 찢어서 푸시면 돼. A는 뭐야? 3이고, 요 A 플러스 1은 4가 되겠죠. A가 3이면 B는 8이지. 답은 73이야. 64 플러스 9. 됐죠?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 공식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자, 넘기셔서 19번. 자, 하나 물어보자. 하나 물어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이쪽도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한으로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역전되는 부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역전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한다 그랬냐면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그린데 이렇게 선분을 이제 그린단 말이야. 그렸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짧은 선분 길이가 1이고 가장 긴 것이 30이래요. 그리고 이 10개 선분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아직 모르셔도 이 선분 길이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죠.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항 개수의 절반. 이걸 못하시면 이제 엎드려야지. 자, 이렇게 30일이 5개니까 155고요. 자, 왜 등차 수열인지 이제 증명해 줄게. 심수린, 잘 들어요. 여기에 임의의 x는 k인 곳을 딱 그리면 여기 y값이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고 여기 y값이 k제곱일 거야. 왜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해되세요? 바뀌었지? 안 바뀌었죠? 맞죠? 그럼 선분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이 점의 y 좌표값에서 이 점의 y 좌표값을 빼면 되죠. 빼면 뭐가 사라져요? k제곱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 ak 플러스 b. 자,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야. 그래요. 자, 20번이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8번째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내가 둘레를 관측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처음 A1의 둘레의 길이는 2, 2, 2, 2, 여서 8이거든? 잘 들어. 자, 두 번째 길이를 관측하실 때, 둘레를 관측하실 때 어떻게 관측하냐면 원래 전항이 가지고 있던 선분 길이가 있어. 그리고 추가된 길이만 관측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선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각 선분 길이는 원래 선분 길이 하얀색의 절반이죠. 하얀색은 아까 몇이었지? 2였어. 근데 그 2가 절반 돼서 8개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 살피는 거 잘 보세요. 원래 전항에서 이런 3이라는, 요 4라는 변 길이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 선분이 살짝 들린 느낌? 요 선분 길이가 살짝 들린 느낌? 괜찮죠? 괜찮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어디 붙어 있니? 이렇게 붙어 있지. 이렇게 붙어 있죠.
요렇게 붙어 있지. 맞아? 그리고 뭐야? 늘어난 길이만 관측을 해.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선분이 또 8개가 늘어납니다. 8개가. 자, 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선분이 몇 개가 늘어난다고? 8개. 근데 각 선분 길이는 아까 늘어났던 선분 길이 1의 절반이지. 이렇게. 자, 이런 구조야. 봐. A4는 어떻게 되겠어? 884는 유지. 그리고 선분이 8개가 더 늘어나겠지. 근데 선분 길이는 절반이 된다고. 자, 이런 걸 관측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어? 이걸 죄다 더하지 마시고. 내 말 이해되죠? 자, 이제 규칙을 잡아보자. 초항은 8만 있고, 근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도 계속 8이 이렇게 관측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뒷부분이 없죠. 두 번째 항은 뒷부분이 몇 개예요? 1개. 세 번째 항은 뒷부분이 몇 개야? 2개. 네 번째 항은 뒷부분이 몇 개예요? 3개죠. 맞아? 자, 이제 8번째 항 추론해 볼게요. 시작은 뭘로 시작할까? 8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이 몇 개일까? 이렇게 추론하시는 거지. 우리 같이 많이 풀어봤죠, 이런 거. 스타트는 8부터 시작해서 4, 2,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요? 그럼 8 플러스 등 비수열 맞니? 공비 몇이에요? 2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에 7개.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이거 2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올리면 이거 16이야. 그럼 16이 곱해질 거니까 16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16이니까. 자, 계산합시다. 숫자가 왜 이래? 맞네요. 돼요? 해보세요. 자, 다음 수열 비상 2번으로 갑시다. 9번 보세요. 아, 뭐 저기를 왜? 알았어, 이제 얘기해. 10분만. 답은 여러분 자, 이렇게 답이 되겠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여러분 뒤쪽 마이너스 3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46이 3개 있는 거니까 3이 46개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요 AK만 분석하시면 되지. 1번부터 46번까지. 근데 봐봐. 너네 이 규칙 되게 많이 봤어, 이제. 그치? 1 넣으면 항이 2개씩 나오는 거. 그치? 1 넣으면 두 번째 항까지 나와. 그 다음에 2 넣으면 3, 4번, 그죠? 3 넣으면 6번까지 나올 거야. 6번까지, 그치? 아, 심수린. 이해되고 있냐? 진짜야?
그럼 23 넣으면 항이 몇 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46번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65란 얘기니까 얘가 130이야. J? 요게 130이야. 아시겠죠? 요만큼 65란 얘기니까 앞에가. 그래서 130 마이너스 92가 아니구나. 3배를 해버렸네 내가. 2배를 해버렸네. 3배 하면 몇이야? 18에다가 120이야? 138이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여러분 지금 14, 15번 이런 거 질문 안 나와서 안 합니다. 16번 이런 것도 질문이 안 나왔어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너네 여기 있는 프린트만 완벽하게 풀 줄 알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요건 밀리지 말고 하세요. 모르겠으면 꼭 나한테 물어봐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다, 얘들아. 솔직히 얘들아, 이제 귀납법이 제일 쉽지 않니? 귀납법 시작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 n에다가 그렇지, k 플러스 1 넣어가지고 최종으로 증명하고 싶은 식을 써놓고 하라 그랬지? 근데 이제 k 번째항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k 넣은 거 한번. 승우 너도 오늘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넣은 거 한번. 자, 우변에 k 플러스 1 넣어주자. 자, 이제 프로프를 시작을 할게요. 자, 처음에 n에다가 1.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니까 초항 성립하게 하는 거 맞지?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3 넣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딱 2잖아? 끝점이 2란 얘기지.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딱 2, 3승. 자, 그 다음 문장. n은 k일 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여기다 k 넣어가지고 식 하나를 만든다고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 노란색을 증명하는 거야. 끝이죠? 너무 쉽지 이제? 그럼 요 하얀색 좌변이랑 노란색 좌변이랑 비교해봐. 뭐가 비어있어? 여기 없죠? 양변의 제를 더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돼? 노란색 좌변이랑 똑같아지지. 자, 우변은 여기다가 이거 더해도 아직 노란색 우변이 안 되죠. 그렇지? 요걸 잘 만져서 정리를 쭉쭉 해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귀납법이 시험에 나오면 구멍을 뻥뻥 뚫어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 과정만 알고 있어도 모든 네모는 다 채울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중간 계산 과정을 물어본다 그랬죠. 맞죠? 자, 계산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묶어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2를 꺼낼 거거든. 근데 2가 나올 때 여기 세제곱이 바깥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2가 나올 때 몇으로 나와야 돼요? 훌륭.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제곱을 해주십시다. 2k제곱에 k 플러스 1제곱. 괜찮아요? 8로 나오는 거 괜찮죠? 2k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3개니까 이 3개 빼는 거지, 그지?
자, 여기 공통인수 보이시죠? k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남는 건 2 k제곱. 뒤에 남는 건 8하고 k 플러스 1 하나. 아이고. 그럼 봐봐. 얘 2로 묶어내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지. 오고 졸리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죠. 맞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똑같네.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22번으로 옵니다. 자, 22번은 이제 제가 계산은 끝까지 안 할 건데요. 잘 봐. 잘 들어. 요거 못 하시면 안 돼요. 그 등차 수열 기초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 문제의 끝판왕. 봅시다. (4랑 14)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 유리수가 뭐야? 분수야, 분수. 아가들 여기 봐야지. 봐봐. 4랑 14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분모가 18인 기하분수 찾는 거야. 기하분수가 뭐야? 약분 더 안 되는 거. 그럼 내 말 들어. 이거 기하분수 맞아? 맞죠? 이거 기하분수 맞니? 아니지. 즉 18 위에 2의 배수나 3의 배수가 올라가 있으면 그건 기하분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 이유는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제곱이니까 2의 배수나 3의 배수들은 약분이 한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4와 14 사이에 있는 18짜리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18분의 몇으로 시작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18로 억지로 바꿔요. 분모를. 통분을 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럼 분모가 18인 유리수는 18분의 73부터 출발이야. 지금부터 얘네들을 다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쨌든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분모 18은 제외해 놓고 분자들의 합만 구할 거예요. 오케이? 분자들의 합 구한 다음에 18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숫자를 골라야 돼. 분자들만 적을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74는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하면 안 돼. 이건 약분이 돼야 되거든. 기하분수가 아니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2의 배수들 다 지우고 또 3의 배수들도 다 지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의 배수의 합이랑 3의 배수의 합을 구할 거고 거기서 뭘 하나 빼야 될까? 6의 배수를 빼야겠지. 뺄 놈들을 구할 거라고. 알겠어? 자, 다시 2의 배수 다 구하고 3의 배수 다 구한 다음에 몇 배수 빼야 된다고요? 6배수. 왜냐면 78 같은 건 2배수 구할 때도 세지고 3배수 구할 때도 세지니까 한번 빼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자, 2배수 구해볼게. 3배수 구해보고 6배수 구해볼게요. 어차피 다 등차 수열. 가자. 2배수들은 이런 애들이지. 맞죠? 2 곱하기 37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의 배수는 250일 거야. 250은 2 곱하기 125예요. 맞아요? 그럼 노란색 숫자들의 초항이랑 마지막 항은 알았으니까 제야 74 플러스 250
여기에 뭐 적어야 돼? 항개수. 자, 항 몇 개야? 74부터 250까지 항 몇 개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얘는 2 곱하기 38일 거고. 그치? 항개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125부터 37까지 세면 되지. 맞아? 그럼 37부터 125까지 세면은 항개수 몇 개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 맞지? 이제 익숙하실 거야. 자, 이게 2의 배수들의 합이야. 돼요? 자, 이제 3배수들 해보자. 3배수는 가장 빠른 게 75. 그 다음 마지막 3의 배수 구해야 되고 3의 배수도 개수 구해야 되니까 얘가 3 곱하기 몇인지 알아놓게. 자, 250을 3으로 한번 나눠보죠. 안 나눠지는 거 알거든요. 몇 남아요? 2 남지. 그럼 2를 덜면 3의 배수야. 249가 마지막 3의 배수예요. 자, 249는 3 곱하기 83이야. 자, 어쨌든 마지막 항이 249인 거 알았으니까 더해주고. 항 몇 개일까? 25부터 몇 가지 세면 돼요? 83까지 세면 되지. 이게 한 개수야. 돼요? 돼요? 6배수들 뺍시다, 이제. 6배수는 가장 빠른 게 78이고요. 6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찾아야 되니까 251 또 6으로 나눠볼게. 다섯 개 남거든? 여기서 5 빼야 돼. 246. 자, 그럼 초항이 78이고 마지막 항이 246이고 항 개수는 41부터 13까지 세시면 되겠지. 그죠? 이게 항 개수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2의 배수랑 3의 배수들을 다 더한 거지? 그쵸? 이걸 전체에서 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전체는 73부터 251까지. 항 개수는 251부터 73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돼요? 되죠? 요거 다 계산하시는 거야. 네, 뭐 잠깐 보면 약간 규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 일정한 것 같거든? 더하면 4, 2, 324인가 봐. 맞아요? 그럼 324를 2로 떼면 324를 2로 떼면 324를 2로 떼면 324를 2로 떼면
16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62가 179개. 안쪽은 162가 89개, 59개, 빼기 29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148이니까 여기서 29 빼시고 179 곱하기 162에서 119 곱하기 162 빼시면 162가 60개.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아주 천천히 풀었고, 진짜 빨리 풀면 정말 금방 풀 수 있어요. 탁탁탁탁. 돼요? 되겠어? 이 문제 있지, 비상이? 아직 안 갔어요. 이거 있을 거야, 얘들아. 아마 교과서는 이제 조금 개수를 줄여놨을 텐데,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기가 아주 좋죠. 등차 수열을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것 같잖아. 넘겨요. 자, 수열 비상 3. 14번. 대답해봐. 펴고 대답해봐. 너 이거 왜? 날아갔어. 이따 줘도 돼요. 주면 돼요. 자, 얘들아, 봐봐. 이 도형이 이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점점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 자, 어쨌든 넓이 찾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넓이 찾는 거야. 자,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너네 이제 수열 공부를 마쳤잖아. 사실 마친 거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잘 갈고 닦아서 이제 수능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 수열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 얘들아.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이거 등차 수열 규칙이야, 등비 수열 규칙이야. 넓이 이거 등차 수열 규칙이에요, 등비 수열 규칙이에요. 이거 다 등비 수열 규칙이죠. 이것도 대답 못 하시진 않지. 이거 다 등비 수열 규칙이죠.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도형 문제들이 뭐 함수에서 그 선분 길이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등비 수열 규칙이었지. 그럼 이 문제는 초항 두 번째 항 찾으면 끝이야. 알겠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도형 나오면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죠? 도형 나오면 내가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 뭐죠? 도형 나오면 내가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관점을. 깝죽거리지 마시고. 닮음이랑 피타고라스야. 알겠죠? 닮음이랑 피타고라스야. 자, 일단 초항부터 넓이 한번 찾아볼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T1인 거야. 문제 잘 읽어보시고. 무슨 사각형이죠?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랑 세로랑 곱하면 되지, 그지? 근데 얘들아, 정사각형도 마름모의 하나야. 그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해. 대각선 해갖고 2분의 1 하는 거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외워. 그럼 봐봐. 얘 가지고 변 길이를 찾지 말라고. 그냥 안 찾아도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 T1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지금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몇이었지? 5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제이야? 그냥 불러봤어.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얘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모양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헤이! 몇 대? 1대? 루트 2. 그럼 5를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5.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분의 5. 이게 닮은 비야. 돼요? 5로 나누고 양변에 루트 2를 곱하시면 닮은 비가 보입니다. 몇 배의 차이 나는 거야? 루트 2배 차이 나는 거지. 누가? 변 길이가. 맞아요? 변 길이가 루트 2대 1이면 넓이는 몇 대 몇이야?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m제곱 대 n제곱이라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자, 다시 변 길이가 루트 2대 1이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되면서 넓이가 2분의 1배로 변해요. 그럼 공비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초항 알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하는 거니까 항계수 6개고. 자, 2분의 1이니까 올라갈 때 2로 올라가야 되지? 맞아요? 2분의 1이니까 올라갈 때 2로 올라가야 되죠? 자, 25에 1-2분의 1의 6승. 뭐, 요 정도만 계산해놓고, 이제 보기를 보고 답이랑 형태를 맞추시면 되고, 뭐, 얘네들은 계산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되겠어요? 되겠죠? 아, 나 더 빨리 해도 되지. 솔직히 너무 쉽지? 그죠? 오늘 애들아,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다 표정들이 멍청해? 저번 주까지 내가 되게 너네 반 신나게 수업했던 것 같은데? 잘하고 있지? 너무 쉽나? 빠르게 할까? 넘겨요. 자, 수열 비상사 11번이고, 요 원리합계는 이제 운유는 나오죠. 그쵸? 아, 힘들다. 오늘 너무 일찍부터 시작했어, 하루를. 근데 아까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 오늘 얼굴 상태가 괜찮던데. 심수린. 심수린. 자, 보자.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이제 암산이, 지금은 암산 안 되겠다. 왜냐면 이런 문장 때문에. 자, 빨리 이게 밑줄 가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연이유라고. 100만원하고. 그럼 내가 입금할 해를 내가 이렇게 또 이제 넘버링을 하겠지? 이거 넘버링을 안 하면 못 푼다 그랬죠? 그쵸? 자, 1년 초. 필기하고 있어?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너는 그래, 잘하잖아. 보자. 2년 초, 3년 초, 4년 초 해서 이 짓을 몇 번 하는 거야? 15년 동안 하는 거야. 15년 뒤에 니들 몇 살이에요? 해봤자 33이죠. 까불지 마요. 15년 초. 아시겠어요?
자, 매년 초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얘가 돈을 100만 원씩 집어넣는데 잘 봐. 100만 원을 넣고 만짜는 뺄게. 원래는 보통 100만 원을 계속 넣지. 그치? 근데 지금 규칙 하나가 추가됐어.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많은 금액을? 3% 많은 금액을. 그럼 1년도에 100만 원 넣었으면 2년도엔 103만 원 넣겠다는 얘기야. 근데 103만 원이라고 쓰면은 이제 규칙이 안 보이니까. 그럼 3년 때는 103만 원에 3%를 더 늘려서 돈을 넣겠다는 얘기죠. 그죠? 4년 때는 이런 금액을 넣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 짓을 15년 동안 해서 마지막 해에는 100만 원에 1.03이 몇 번 곱해져 있을까? 14번. 이런 걸 이 네이밍한, 이 넘버링한 연수랑 이 지수랑 맞춰보면서 찾는 거라고. 알겠지? 4년 초에 지수 3이니까 15년 초에 지수 14죠. 자, 그 다음에 1년 초에 넣은 돈 100만 원은 가만히 있니? 점점 이율이 붙을 거야. 맞죠? 그럼 15년 초에 얘가 이율이 얼만큼 붙어 있을지는 또 연수랑 지수의 관계를 살피시면 돼. 몇 승일까? 14승. 잘했어요. 자, 그리고 원래는 있잖아. 이렇게 100만 원만 집어넣으면 1.03이 없었으면 원래 얘보다 공비 하나 적은 게 맞잖아. 그치? 원래는 100만 원에 1.03에 13승이지, 원래는. 근데 얘는 이미 공비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4개예요. 알겠어? 자, 다시. 여기서 1.03이 14번 곱해지지. 그럼 여기선 1.03이 13번 곱해질 거야. 그래서 원래 13인데 얘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1.03이 12번 곱해질 거야. 그래서 1.03의 개수가 지금 계속 유지가 돼. 자, 여기를 점점점으로 주셔야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잘 들어. 매년 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넘버링 할 때는 연초로 잡는 거고, 돈은 언제 받는다 그랬어? 15년 말. 얘를 한 번 더 불려서 돈을 받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 곱하기 1.03의 15승이 15개. 되죠? 15년 동안 집어넣었으니까 15번 납입했겠지. 이해되시죠? 요게 1.56이니까 156만 원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요 계산은 맡길게. 됐죠? 됐죠? 운유 14번. 집중하고 계시죠? 그죠? 자, 잘 들어요. 문제랑 일단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 집중해요. 네, 규칙을 써줄게. 우리 같이 AN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구각형이 있어요. 자, 꼭지점 P1에 있는 점 A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움직인다. 자, 첫 번째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지점 P2에 도착한다 라고 돼 있어.
알겠어요? 첫 번째 P2에 도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P1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나 조건 잘 봐. 자, 잘 봐. 나 조건 잘 봐. A가 n번째에 집중하라 그랬다. A가 n번째에 꼭지점 Pi에 도착하면 n 플러스 1번째에는 Pi를 출발하여 iｃm만큼 이동한다. 이건 별거 아니네요. 자, 여기다 쓸게. 자, 잘 들어. Pi를 출발하여 icm만큼, 요게 규칙이야. 자, 이제 박스 밖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들어요. A가 n번째에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뭐라고? A가 n번째에 도착한 점이 Pi일 때, 잘 들어. 이때 AN을 I라고 한대. 알겠어? 요 문장이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 A4가 A1이 2. 문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2가 4. 맞아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n이 몇이야, 지금? 1. i가 뭐야? 2지. 자, 이런 얘기야. 1번째 P2.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건 무슨 뜻이야? 두 번째에 P4. 알겠어? P 밑에 있는 아래 첨자를 자기 자신의 수로 갖는 수열이란 말이야. 요 n은 번째고. 이해되시죠? 자, 갑시다. 문제는 끝났어요. 자, 다시 두 번째 점의 위치는 몇이야? P4야. 그럼 그 다음 점은 P4를 출발하여 4만큼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자, P4를 출발하여 몇만큼 움직인다고? 4만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3는 8이야. P8에 도착하는데 어차피 아래 첨자만 쓸 거니까. A4는요. P8을 출발하여 8칸.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P5는 P7을 출발하여 7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A6는 P5를 출발하여 5cm.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P1에 돌아오게 돼요.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똑같겠지. 맞죠? 자, 이런 주기성을 가진 규칙은 제가 순환 마디를 최대 몇 개 봐야 된다 그랬죠? 6개. 이 문제가 딱 순환 주기가 6개지. 맞지? 자, 의심이 되시면 A7번까지 찾아서 이가 나오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되겠지. 자, P1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출발하여 한 칸. P2 맞죠? 자, 이만큼이 주기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30번째 항까지 구하라 그랬죠. 맞죠? 자, 갑시다. KK 맞니? 항이 130개잖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130개잖아. 그럼 요 6개짜리 묶음이 몇 묶음 있겠어? 60? 60묶음이면은 120개 아니야? 그쵸? 126개까지 여러분 딱 몇 묶음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항 4개가 남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만큼 더해주면 10, 21, 27이거든?
그치? 126개까지 6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에요? 21묶음 맞아요? 21묶음? 27이 21묶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숫자 4개가 남지? 근데 그 4개는 어차피 2487로 움직이지 않겠니? 그치? 2487로 나오겠지? 그래서 6 더하기 13에다가 21 이렇게 돼요. 되겠어? 계산은 그냥 21이 28개야. 답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푼 게 14번인가요? 288이래요. 588이래요. 이해되세요? 이런 규칙도 이번 시험에 아주 나올만 하지. 순환성을 가진 거. 그치? 얘들아, 등차 등비 말고 분명 규칙이 나올 텐데 나올 게 뻔하지 않니? 내가 그냥 예언해봐. 내 예언해봐. 등차 등비 말고 만약에 규칙이 나오면 이런 공차가 개차인 거나 공차가 등차 등비 수열인 거나 저런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수열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떤 합이 일반항인 거. 그치? 이거 나오지 않겠냐고. 그죠? 나오면 맞추시면 돼. 야, 이 문제들이 정말 좋다. 연습하기가 정말 잘 돼 있어. 이래서 이걸 뽑은 거야, 얘들아. 기출문제는 이렇게 연습하면 돼. 자, 15번 풀고 쉴게요. 화이팅 하시고. 15번 개 쉽습니다. 나 좀 빨리 풀게, 얘들아. 해도 되지. 내 말 들어. 심수리, 너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는 수열적인 지식이 아니야. 넌 똑똑하니까 대답할 수 있어. 알겠어? 자, 자연수 43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A1, A2, A3, A43까지 결정을 할 거야. 자, A43이 될 수 있는 수 중 밑줄, 가장 작은 것.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내 목표는 뭐라고? A43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조건. DI는 AI 플러스 1 마이너스 AI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이런 얘기야. D1은 A2 빼기 A1이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D라고 안 쓰고 D1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I에다가 2 넣으면 D2는 A3 마이너스 A2. 요 차이가 D2라고. 그러니까 이런가 봐. D라고 쓰고 싶은데 공차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D1, D2, D3 이렇게 쓸 건가 봐요. 그러면 43번째까지 공차는 총 몇 개겠어? 공차는 총 몇 개겠어? 43번째 항까지 공차가 총 몇 개겠어? 그렇지, 42개겠지. 그래서 여기가 D42, 여기가 D41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쨌든 공차는 양수. 이해되죠? 그 다음에 42개의 공차 중에서 같은 수는 최대 8개까지만 있을 수 있대. 알겠어? 너 숫자 뭐 줘야 해? 7? 7이야? 그지? 그럼 심순이는 7을 좋아하니까 이 42개를 다 7로 만들고 싶어. 만약에?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7은 최대 몇 개? 8개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끝나서 잘 봐봐. A1에다가 42개의 공차를 싹 다 더해가지고 43번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당연히 시작점인 초항은 제일 작은 게 좋겠지. 1이야. 알겠어? 시작을 1로 하면 된다고. 그죠? 어떤 멍청이가 여기를 100으로 시작하겠니? 내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공차 몇 개? 42개 다 더하면 돼. 대신 공차를 최대한 줄여야겠지. 그죠? 1을 8번 쓰시면 돼요. 1 조금만 증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2를 8번 쓰면 돼.
그 다음 3을 제이 보고 있지 8번 쓰면 돼. 4를 8번 쓰고 5를 8번 쓰면 돼요. 그러면은 공차 40개 끝. 그럼 마지막 공차 2개는 6, 6 요렇게. 자, 공차 42개 더 할게. D1부터 D8까지 1. 알겠어? 그 다음 공차 8개는 2. 그 다음 공차 8개는 3. 그 다음 공차 8개는 4. 그 다음 공차 8개는 5. 마지막에 D41이랑 D42만 6. 자, 계산. 자, 1이랑 12 먼저 계산했고, 얘는 8로 묶어주면 1, 2, 3, 4, 5지? 그럼 15 곱하기 8이어서 30이 4개 있고 120이야. 답은 133이 돼요. 이렇게 해결하시는 문제였어. 자, 현재 시각 30분, 45분까지 쉽니다. 자, 봐요. 얘들아, 이게 좌변은 보통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몇부터 몇까지 더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보통 이 n값은 마지막 항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n이 3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3을 넣어보면 분모 계산이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터 4분의 1까지 가란 얘기야. 니네가 이렇게 n에다가 숫자를 못 넣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지. 알겠지? 잘 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계산하면은 12로 통분해야 되니? 12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 25죠. 12분의 25. 그래서 일단 초항 증명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워 얘들아. n에 4 넣으면 어떻게 돼? n에 4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8분의 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n이 4일 때는 이게 항이 되게 많이 늘어나. 왜? 왜 많이 늘어날까? 지금까지 보던 부등식과는 달리 분모가 등비수열 형태로 돼 있어서 끝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n이 5면 16까지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3일 땐 항 4개인데 n이 4일 땐 항이 막 8개고 n이 5일 땐 막 왼쪽 항이 16개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이 일단 성립을 하는 거야.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k 플러스 1 넣고 시작하는 습관이 있지.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어디까지 가는 거야? 2에 k승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 하얀색 식이랑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 내 말 이해되나 봐봐. 이 중간에 이 k-1승이 하나 있고 이 k승까지 가는 거야. 뭔가 항이 이만큼 늘어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해돼? 이해되는 거 맞아? 보통은 딱 하나만 늘어나지. 그치? 아니라고. 여러 개가 늘어난다고. 우변은. 자, 요거 이제 증명하러 가보자. 그럼 봐봐. 이 하얀색 좌변을 노란색 좌변으로 만들려면 이제는 항을 하나만 더해서는 안 되지.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양변에 이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좀 생소한 귀납법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기 보면 얘네들이 마지막 항 얘를
좀 이상하게 써놨잖아. 맞지? 대답해봐. 2 4승 더하기 2 4승은 2의 몇 승이야?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16 두 개면 32. 그치? 2k-1 두 개면 2k 되겠네? 자, 여기 2k-1이라고 쓰시는 거야. 자, 그래서 더해가지고 쭉쭉 만드는 거고. 자, 마지막 네모. 마지막 네모 보여? 니들한테 계산시키진 않았잖아. 마지막 네모 보여?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거. 됐죠? 됐죠? 그냥 이게 귀납법이라고요. 되겠죠? 넘깁시다. 자, 삼각함수 동화 1, 2, 3번 안 풀어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질문하세요. 지금은 일단 수열 동화 1번 질문이 있어서 그걸 갈게. 자, 수열 동화 1번 19번으로 오십니다. 문제가 아주 그지 같아요. 근데 알고 나면 또 굉장히 문제가 또 이뻐요. 보세요. 다쳤어? 여기 봐요. 잘 들어 이제 다음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능한 경우를 있는 대로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200몇 알겠어? 두 번째 숫자는 몰라. 세 번째 숫자는 300몇. 그 다음 몰라. 뭐 400몇 치겠지 아마. 그 다음 얘는 500몇.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아무런 단서도 없으면 여기다 A, B, C, D, E, F, G, H까지 넣고 싹 경우의 수들을 다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서가 있거든? 난 어디서 단서를 찾았냐면 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중앙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에서 단서를 먼저 찾았어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1의 자리가 0, 1의 자리가 0, 여기도 1의 자리가 뭔가가 있지? 근데 봐봐. 얘네 둘이 평균 내면은 0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1의 자리는 여기 0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00몇과 500몇의 평균이니까 얘는 당연히 400몇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더해서 470, 그러니까 평균 내서 470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더해져 가지고 940이 돼야 돼요. 맞아요. 940이 돼야 돼. 근데 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이미 몇이야? 800. 그죠? 그럼 10의 자리 둘을 더해서 140이 돼야 돼요. 140. 알겠니?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해서 그냥 14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 14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1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좀 적어볼게요. 59, 68, 77, 86, 95.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얘가 350, 얘가 590이란 얘기지. 그럼 일단 이 숫자 3개는 등차 수열이 되거든. 이해되시죠? 360, 580. 그 다음에 가운데 숫자는 계속 470이고 370, 470, 570 이런 숫자들 380, 470, 560 이런 숫자들 390, 470, 550 이런 숫자들 뒤에 있는 세 숫자는 등차 수열로 만들어 놨죠. 자, 얘는 지금 공차가 몇으로 보이니? 100인 것 같죠? 100씩 덥시다. 270, 170 맞아요? 근데 보세요. 얘는 앞자리가 2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좀 빠르게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앞자리가 200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쵸? 얘는 지금 공차가 몇이야? 110이지. 이런 건 될 리가 없어. 더 빨리 줄어들 거거든. 얘는 공차가 몇이야? 120이지. 될 리가 없어. 더 빨리 줄어들 거거든. 120 빼고. 여기서 120 빼가지고 이렇게 110이 돼버리잖아. 초항이. 200 몇이어야 되는데. 그쵸? 얘는 공차 몇이에요 지금? 90이죠. 90씩 덜어보세요. 290. 아 좋아. 200은 괜찮아. 그지? 얘는 공차 몇이야? 80이죠? 80씩 덜어보세요. 요것도 괜찮겠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찾았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 등차 중앙이나 이런 성질들을 잘 쓰시면 문제를 깡패처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일단 얘는 끝이야. 자, 이제 마플 시너지 펴시고, 여러분들 갈 때 돼서 숙제 받으면은 또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교과서 프린트를 좀 드릴게요. 기다리세요.